홍준표 경남지사가 오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홍 지사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져 경남 도정의 공백이 우려됩니다. 경남 지역 국회의원의 지난해 후원금 내역을 KBS가 조사했습니다. 기초의원이나 사업체 대표의 고액 후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중소 영세상인을 보호하겠다며 조성된 김해 관광유통단지로 인해 인근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팔에 가족이 사는 집은 지진으로 무너졌고 한국에서 모은 돈은 모두 빼앗긴 안타까운 네팔 청년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고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소환돼 이 시각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홍 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홍 지사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져 경남도정의 공백이 우려됩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사전 통보한 시각에 맞춰 홍준표 경남지사는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홍 지사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들어가기 전 홍 지사는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홍 지사는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혀 기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지사에 대한 검찰 소환과 기소가 이어지면 경남도정은 공백이 우려됩니다. 경남의 세계국가산업단지 건설과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이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습니다. 윤한홍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오늘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맡은 일에 집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경남 지역 시민사회는 홍 지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진주지역 사회단체는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윤건 경남도 의회 의장은 홍 지사가 결백을 입증하지 않겠냐면서도 도정 공백을 우려했습니다.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도당위원장은 도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지난해 후원금 내역이 공개됐는데요. KBS가 고액 후원자 내역을 살펴보니 국회의원 지역구의 기초의원이나 사업체 대표들의 후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지난해 국회의원들은 최대 3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경남에서는 김태우 의원이 3억 원으로 한도를 채워 가장 많았고 조현룡 의원이 8,200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평균 2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따로 명단이 공개되는데요. 고액 기부 비율은 이군현 의원이 53%로 가장 높았고 김재경 의원이 13%로 가장 낮았습니다. 고액 기부자 가운데에는 눈에 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창원시 의원은 지역구 의원인 박성호 의원에게 13차례에 걸쳐 340만 원을, 진주의 한 건설업체 대표는 김태호 의원과 김재경 의원에게 각각 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지역사업체 관계자가 후원금을 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진주의 생산 공장이 있는 무림페이퍼는 사장과 그룹 부회장 이름으로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박대출, 김재경 의원에게 후원했습니다. 또 마산 지역 한 병원 이사장도 이주영, 안홍준 의원에게 각각 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 후원금을 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혜진 의원에게 KT 본부장이 2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한편 고액 기부자 상당수가 직업을 단순히 회사원으로 기재하거나 정확히 밝히지 않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다음은 김해 관광유통단지 소식입니다. 애초 김해 관광유통단지는 중소 영세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됐는데요. 인근 영세상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롯데 아울렛만 이익을 크게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1995년 작성한 대규모 유통단지 타당성 보고서입니다. 유통단지 조성 목적이
경남 일원의 중소 영세 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과연 그럴까? 김해의 중심 상가 지역입니다. 옷가게 대부분은 매출이 뚝 떨어져 문을 닫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반면 김해관광 유통단지 안 롯데 아울렛의 매출은 지난 2011년 2218억 원에서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해에는 4,005억 원으로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여기다 롯데 아울렛이 추가 확장을 검토하면서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확장해버리면 저희들은 그냥 장사하지 말고 그냥 손가락 빨아라 이런 거 똑같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다 비하가 있습니다. 비하가 있어도 누가 장사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김해관광 유통단지 안 롯데 아울렛이 추가로 확장될 경우 김해는 물론 경남 전체 의류 판매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남도는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렛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 사업을 승인을 절대 내주지 않는 공식 입장을 경남도에서는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김해관광 유통단지가 영세 상인을 보호한다던 당초 취지는 오간되었고 롯데 기업만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네팔에 사는 가족의 집은 지진으로 무너졌는데 한국에서 일하며 모은 돈마저 한국인에게 모두 빼앗겨 도움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네팔 청년들이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의 축산 농가에서 일하는 25살 네팔 청년 N씨. 지진으로 네팔 가족이 사는 집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매달 120만 원씩 네팔로 보냈는데 최근 2달 동안은 송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같이 일하는 한국인이 그동안 모은 돈 220만 원을 뺏은 뒤 잠적했기 때문입니다. 집이 다 넘어졌어요. 또 돈 없어요. 돈 있으면 보내줘요. 그런 이야기했어요.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 아버지요. 같이 일하는 네팔인 23살 D씨도 모아둔 돈 230만 원을 같은 한국인에게 뺏겼습니다. 돈을 뺏은 한국인은 상습적으로 폭행까지 했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위에서 이거 일할 때 한 번 여기 있다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달아난 한국인 강모 씨는 이들에게 나중에 도움을 줄 테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도록 회유까지 했습니다. 이 돈 있으면 2개월 정도 좀 잘 살을 수 있어요. 그냥 마음에다가 그런 생각 자꾸 와가지고 잠이 안 나와요. 현지 가족들은 집도 없이 거리를 헤매고 있지만 모은 돈마저 뺏긴 네팔 청년들이 한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바닷속 해조류가 사라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른바 바다 사막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로 황폐해져가는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대안으로 바다숲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바닷속 안반 전체가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초록의 해조류는 사라지고 부유물을 먹고 사는 성게나 불가사리만 가득합니다. 바닷속 생명체가 사라지면서 우리나라 바다의 1만 9천 헥타르가 사막화한 상태입니다. 해조류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가지고 완전하게 이제 바다 사막화가 되기 때문에 이 같은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바다숲 조성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바닷속에 이러한 해조류를 심어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국 연안에 조성된 바다숲은 5,908헥타르. 바닷속 해조류는 부영양물질을 정화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조성으로 해조류 출현 종수가 26% 이상 늘고 생체량도 4% 이상 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해마다 5월 11일 바다식목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을 복원하는 이러한 바다숲 가꾸기 운동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30년까지 5만 4천 헥타르를 바다숲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도의회가 낸 무상급식 중재안을 도교육청이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경상남도는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도의회 중재안을 두고 내부 검토를 거쳐 시장 군수협의회를 소집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도교육청이 중재안을 거부함에 따라 무상급식 추가 지원 자체가 무의미해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 무상급식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 의견 조사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내려보내면서 행정적 낭비와 혼란만 키웠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6일까지도 학부모 의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2차례나 도의회에 답변 시한 연기를 요청했지만 홍준표 지사의 검찰 소환에 맞춰 교육감이 전격적으로 중재안 거부를 선언하면서 학부모 의견 조사 중단 공문도 내려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총회를 진행하고 설문조사를 해왔던 학교와 학부모들은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혼란만 키웠다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각종 행사가 경남 곳곳에서 내일까지 열립니다. 오늘 창원시 의창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사단법인 만남자원봉사단이 지역 어르신 400여 명을 초청해 예술단 공연을 선보이고 구강과 한방진료를 했습니다. 내일은 창원 동읍주민운동장과 창원 신월중학교 체육관 등에서 경로잔치가 열립니다. 경남 20개 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녹색당은 지난해 7월부터 넉 달 동안 전국 1000여 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의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창원 상남초등학교와 김해 외동초등학교 등 20개 학교 인조잔디와 충전재에서 중금속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수사관은 억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남 상인연합회장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인건비를 허위 정산하고 2012년 전통시장 발전기금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또 2013년 상인의 발행신문의 보조금 1,900만 원을 가로채고 상가 홍보책자 발행 비용을 과다 계산해 다시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영국 에버딘대가 하동에 캠퍼스를 열고 해양 플랜트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영국 에버딘대 쿤인 부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9월 하동에 캠퍼스를 열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